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압선 송전탑 같은 게 세 개가 연달아 서 있고요.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요. 여기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네,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거 보이죠? 옆에 또 뭐 하나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드론이 이 송전탑을 공격해서 뻥 터져갖고 거기에 뭔가 정전 뭐 그런 걸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뭐 터지는 장면이 수지 남북을 맞추면 뚜두두두두두. 네, 여기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네. 이 장소는 네, 우크라이나의 이쪽 드네프로강 근처에 있는 자포리자에 있는 그 섬 같은 데인데요. 거기에 있는 이 고압선 옆에 이것도 보이고 있죠. 네, 그 장소입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인데요. 네, 이렇게 네, 자포리자 도시의 이 부분에 있는 장소입니다. 수미 지역을 보시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역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실제로는 이쪽에서 러시아군이 이쪽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여기 무장공비 나왔다 진짜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해놓냐. 네, 그리고 쿠피안스크 네, 여기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리만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콘스탄티노프카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포크롭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 아직도 이거 칠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칠해줘야죠. 여기하고 여기 내가 영상까지 찾았어요. 깃발 들고 서 있는 거. 이 사람들 진짜. 네, 그리고 네, 골리앗벌레와 자포리자 지역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장소는 여기 누가 봐도 딱 봐도 여기 같이 생겼죠. 이 모든 숲이나 뭐 길이나 다 똑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 네, 러시아의 계란5 제트엔진 달린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계란5가 여기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불도 나고요. 네, 여기 그런 것입니다. 계란5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크루즈 미사일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제트 엔진 달고 그다음에 앞에 이 영상 이렇게 해갖고 영상으로 보면서 카메라로 이렇게 목표를 지정할 수 있는 좀 빨라요. 또 이건 150km. 네. 그래서 이제 계란이 지금 날아가면서 어딘가를 공격하는 엄청 빠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루즈 미사일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크루즈 미사일은 영상으로 보면서 유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이 장소는 카르코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창고인지 공장인지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카르코프 계란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 후방 창고 이틀째 화재 발생. 계란5 드론이 홀로고르드스키 지구의 한 창고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이 시설은 우크라이나군 물류기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드론의 공격으로 발생한 화재는 아직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는 또 드론 뭐 이렇게 이 운전사 판단력 좋은데 거기서 쓰지 않고 잽싸게 차를 계속 몰아갖고 여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판단력 좋습니다. 거기서 막 브레이크 밟고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오고 콘스탄티노프카 방향에서도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탱크 있잖아요. 탱크 같은 걸 부시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탱크잖아요. 그죠? 콘스탄티노프카 또 도로 찾으려고 우크라이나가 탱크를 잔뜩 또 보낸 모양이구만. 시르스키 영토 상실 부인. 전쟁이 전환점에 다다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르스키는 영토 상실을 부인하며 우리는 영토 손실을 막고 주요 거점을 사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방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매일 적군의 사상자를 1000명 이상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땅을 잃는다는 그 뉴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걸 보이면서 한치의 땅도 이제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저기에 전 병력을 쏟아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뚫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병력이 없는 거지. 그죠? 병력이 없으면 뒤로 가면 가속도가 붙겠죠. 당연히. 만약에 시르스키가 여기는 그냥 좀 병력을 아끼고 후방에서 계속적으로 괴롭히자 하고 병력을 계속 남겨두는 방식을 했으면 여기를 이제 조금 쉽게 주는 대신 러시아군이 계속 진출할수록 계속 괴롭힐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에 한치의 땅도 내주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여기에 전량 투입했다 방어군을 우크라이나가. 그때 러시아가 이걸 뚫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무사 통과인 거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Which is one reason why I think Putin is going for as much as he can this year. Now, 클라크 교수, 러시아 연말까지 돈바스 해방 가능성 높아. 클라스크 교수는 러시아가 연말쯤 돈바스를 해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푸틴은 올해 최대한 많은 것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어떤 합의나 휴전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연말쯤 돈바스를 점령하고 이제 이곳은 내 영토이며 휴전에 동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 3년 후 새로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 2, 3년 후에 새로운 하면 러시아 내부에서 반전 여론 올라가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휴전 같은 거 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할 거라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만큼만 먹으면 돈바스를 먹는 거거든요. 루간스크는 이미 먹었고 루간스크하고 이제 도네츠크를 합쳐서 돈바스라고 하는데 작게는 더 넓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좁게 해석하면 이제 여기만 먹으면은 돈바스를 이제 다 먹었다고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푸틴이 휴전하자 그럴 수도 있다는데 유럽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으면 푸틴이 휴전하자 그래도 안 될 거고 만약에 휴전에 응한다고 해도 서로 양쪽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면서 휴전을 하는 게 될 텐데 만약에 2, 3년 후에 다시 시작하게 될 경우 푸틴은 국내적인 이 반발 세력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확실히 못 끝내고 뭐 했어? 또 시작됐잖아! 이러면 인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뿌리를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러시아의 여력이 그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사령관 알렉산드로 시르스키 대장은 러시아의 자원, 기술, 인력 우위로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서방 동맹국의 지원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분쟁이 기술, 경제, 자원 경쟁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르스키 대장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큰 문제는 탄약 부족이 아니라 인력 부족이라고 강조하며 서방의 공격적인 정책이 우크라이나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서방의 공격적인 정책이 우크라이나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거 뭐야? 니들 말이야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우리 사람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인가? 제가 시르스키 바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능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정책이 월급 주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합조 이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영혼 없는 공무원. 영혼 없는 공무원일 뿐이에요. 공무원이 왜 영혼이 있어? 법대로 하는 사람인데 영혼 따위는 집에다 신발장에다 고이 모셔놓고 나와 토끼 간처럼 그거를 그대로 이제 실행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Und die Ukraine, wir unterstützen die Ukraine, haben die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려야 한다. 지원을 2배로 늘리면 뭐해? 사람이 없다는데 돈은 충분해. 900억 달러 막 700억 달러 2100억 달러 막 달러가 아니라 유로죠. 유로. 돈은 충분한데 사람이 없대잖아. 시르스키도. 이 사람은 뭔가요? 도널드 투스크는 폴란드 대통령인가요? 폴란드 이 총리인가 대통령인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하여튼 누가 나치였나 봐요.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핀란드 외무장관 러시아 정치인들과의 회담은 아직 때가 아니다. 발토넷 외무장관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테러 공격을 즐기고 민간인 사상자가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듯하다. 나토는 유럽 전역의 방공망을 돌파하기 위해 뭔가 조합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러시아가 싸울 준비하고 있답니다.
예, 이거는 또 나토 서방 미국인가 어디에 위성 시스템인데 이거는 좀 인공지능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명령을 야, 저 우크라이나에는 철도 시설을 주 기반으로 해갖고 좀 조사 좀 해봐 그러면은 그 관련 철도 시설 막 이런 걸 따다닥 찍어갖고 올린대요. 좀 지능이 있는 인공지능이 있는 그러한 위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최첨단 센티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Холдинг «Высокоточные комплексы» госкорпорация «Ростех» впервые представляет на форуме Минтина провода переспознавания. 네, 이거는 러시아에서 개발된 드론용 레이더라고 합니다. 네. 네, 새로 나온 게임 GTA 6를 활용하면 드론 조종사를 교육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물리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고 그냥 이 게임을 하면 된답니다. 네, 이거는 러시아 측에서 아마 개발된 드론인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대전체 지뢰가 하나 딱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작고 납작해서 잘 발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5살짜리 아이인데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에 한 명밖에 없는 부모 중 아버지가 군대에 끌려갔어요. 강제로 길거리 납치돼서.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 법으로도 아이를 돌봐야 될 사람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납치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사용해서 모스크바를 대규모로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포로체 지역의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그 전사자 아마 사진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거를 사진을 훼손했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서방 노예 좀비들의 명예로운 사진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로트보레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살생부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름이 올라가면은 아무나 다 죽여도 돼 자유롭게 죽여 이런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2024년 이전에 러시아를 경유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로 이동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정보가 대량으로 등록됐는데 이게 러시아 사이트를 해킹해서 또 여기다 올렸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살던 우크라이나였을 때 여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났어. 그래서 여기가 러시아 영토가 됐어. 그래서 왜 해외를 나갔다가 다시 러시아를 통해서 여기 와서 자기네 집에 가서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을 살생부에 올린 거야. 누구나 자유롭게 죽여도 됨 하는 그 살생부에. 이게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듣고 굉장히 섬뜩했는데 이 첫째 이렇게 꼼꼼하게 증오심을 표출하는 거에 좀 섬뜩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증오심에 살생부까지 오르지 않았으면 조용히 여기서 그냥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알게 됐다. 야, 우크라이나가 날 다 죽이려고 하나 봐. 그러면 적극적으로 러시아군에 가입해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 왜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논리나 이성 같은 것보다도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 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푸틴이면 얘네들 논리 이성 뭐 이런 거 없고 냉정한 이런 거 없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기분대로 하는데 이거 다루기 쉬운데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면 이성적으로 행동을 안 하잖아. 감정 폭주해 갖고 막 어리석게 행동하잖아. 네, 이런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직 재벌 올리가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던 집 앞에다가 그 배낭 폭탄을 터뜨려 갖고 그 다쳤다고 합니다. 죽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모나코 이 사람이 이제 범인처럼 보인답니다. CCTV 찍혔는데 모나코에서 최초로 일어난 테러라고 하면서 모나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의심하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재벌 올리가리였는데 우크라이나 전국에 사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크림반도에도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먹었잖아요. 그럼 그 사업체를 포기해요? 아깝잖아요. 돈 나오는 데인데. 그래서 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러시아 여기 땅이 됐으니까 러시아는 세금 낸 거예요. 김진팔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라가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뭐 어때? 그냥 세금 내고 장사하면 되지. 이런 주의자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배신자로 이 사람을 찍은 거야. 그래갖고 얘 사업체를 막 뺏으려고 하고 막 뭐 제재하고 그래서 외국으로 튀었어요. 우크라이나 그 시민권도 포기하고.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인 거야. 모나코까지.
와, 진짜 섬뜩합니다. 예? 예, 섬뜩해요. 아주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끝까지 추적해서 자선만대 원수를 갚아다오 막 이런 스타일 같아. 그거 좀 섬뜩한데 안 엮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 엮이고 싶은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듭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측 이 테러 총책임자일 것 같다는 그런 배우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게 많이 나와. 안 궁금해. 내가, 우크라이나 올리가리 스토리를 왜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나오니까 제 텔레그램에 링크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가져왔냐면, 왜 5월 18일 날 러시아가 이 사람을 사살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또 언제적 일로 사살당했냐면 2025년 12월 1일 날 이제 러시아 측에 누군가를 또 암살했대요. 폭발물로. 그래갖고 그 보복으로 러시아가 또 이 사람을 사살한 거예요. 그것도 5월 18일 날 한 내용을 이제 엊그제 나왔어요. 6월 29일 날 나온, 한 달도 넘게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암살 작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이미 하고 있었고 러시아가 이제 보복 공격을 좀 자제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우크라이나 군들 사이에 그 한탄 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열이 돌아서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도 또 감염되고 있고, 한타 바이러스라는 거 나오죠. 한타 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이게 처음 발견된 게 한국 전쟁 6.25 전쟁 때였어요. 이게 한탄강, 한국에 있는 한탄강에서 발견됐거든요. 여기가 한탄강인데 한국 전쟁 6.25 전쟁 당시 이 한탄강 전투에서 최초로 발견되어서 이름이 한타 바이러스예요. 등줄쥐라고 이렇게 생긴 쥐가 있는데 이 쥐가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어요.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그리고 이 등줄쥐가 옮기는데 그 백신도 개발되었어요. 한국에서. 한타박스라고, 이게 어디 거냐면 녹십자인가? 예, 한타박스 되게 오래된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한타박스 돈 주고 사서 그거 하시면 백신이에요.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유행성 출혈열 한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짜로 달라고 하지는 마세요. 돈 주고 사가세요. 한타박스 백신. 괜히 얘기해줬나? 공짜로 그냥 막 달라고 쫄르는 거 아니야? 헐. 리투아니아는 헌법에서 핵무기 배치 금지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총리 후보인 쌍케비우치우스는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그런데 리투아니아는 어디 붙어 있는 나라고 하니까, 자, 리투아니아는 여기 있는 나라인데요. 리투아니아의 그 위치가 묘해요. 여기 벨라루스가 있잖아요. 여기 러시아 땅이 있는데 리투아니아에 핵을 갖다 놨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들어오려면 벨라루스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돼. 아니면 라트비아를 먼저 때리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형적으로 안전하니까 맘대로 하겠어요. 그런 얘기인가 봐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건가요? 켈로그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미국 등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에 별로 시큰하니까 나토 말고 미국 빼고 나토 비슷한 걸 유럽에서 만들어갖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그 관련된 러시아하고 싸우기 위한 그 발가 마을에 나토 전술 사령부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발가 마을 여기입니다. 러시아하고 거리가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거리도 재어봤습니다. 여기로 재면은 70k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이제 러시아랑 싸우기 위한 무슨 뭔가 본부 같은 걸 설치했대요. 미국, 특히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했던 신보수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연방화라는 개념을 밀어붙이는데 점점 더 이용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돈만 통합했지 정치를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통합해서 통합 연방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게 아니고 각자 그 채권을 각자 나라에다가 따로따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EU 채권이라는 걸 사는 게 아니고요. 예?
유로만은 돈만 통합했고 채권은 각 국가가 각자 발행한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많다고 처음부터 이제 지적되던 문제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러시아랑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러시아 전쟁을 했다. 우리 정치적으로도 통합해야 된다. EU 연방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 정당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러시아랑 굳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한 해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국제해사기구의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들을 합법적인 군사 목표로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합법적인 군사 목표도 아닌데 공격했다는 거야? 너네 테러 맞네. 르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의 극자 대선 후보인 멜랑숑은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하고 러시아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데 과연 이런 야당들이 집권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집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있지. 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또 계속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는 야 절대로 우리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을 위협하며 우리는 핵무기의 파괴를 막기 위해 2번이나 이란에 진입했다 필요하다면 3번째도 있을 계속 핵무기 얘기하고 있죠. 예? 핵무기라는 단어를 자꾸 꺼내고 있어요. 이제 왜 이란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 같지 않아요?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처럼 이스라엘 관광객들은 페루에서도 자신들의 영역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 페루에 가서도 저 영역 표시하고 있답니다.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막 벽에다 칠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남미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루가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여기 지난번에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불사질렀다는 동네 여기죠. 이 근처에다 불사질르고 막 싸돌아다니고 아르헨티나는 불이 난 곳은 자연 국립공원이라도 외국인한테 땅을 팔 수 있다 막 이런 법을 막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여기 지형을 잘 보니까요. 여기 지형 한번 보세요. 평야지대 뒤에 산악지대 산맥이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 밑에다 빵 뚫고 여기다가 핵벙커 만들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이런 데 밖에 나와서 살다가 핵전쟁 난다 그러면 이를 쑥 들어가면 되잖아요. 핵벙커 만들고. 이 지형이 딱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미국의 북미 로키 산맥에 있는 핵벙커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형이. 여기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가 샤이엔산에 있는 핵벙커 입구가 여기예요. 여기 이게 핵벙커 입구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 보시면 딱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산맥 있잖아요. 이 산맥. 그 밑에 핵벙커 빵꾸를 뚫어놓고 이 앞에 큰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지금 평야지대에. 그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지형을 고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불사질러러 다닌 도시, 그 산악지역 근처에 보면 평야지대가 있는데 여기 평야지대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구획 다 지어놨잖아. 여기다 나무 싹 베어버리고 여기다 도시 지으면 되잖아요. 이런 데가 이런 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가 만약에 돈 있으면은 위성 그 민간 위성 업체에다가 야 여기다가 저 사진 좀 찍어봐봐 돈 줄 테니까 얼마야? 그렇게 해서 찍어보면 여기 공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지금 알 수 있을 텐데 벌써 올 4월부터 공사 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난민 30만 명 그 난민촌을 이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어디에?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타냐후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레바논의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시나이 반도 상황에 대해 이집트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하고도 싸우고 싶고 이제 전쟁을 계속 절대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싶은 거지 죽을 때까지. 왜? 감옥 가기 싫으니까 네타냐후는. 이란 외교부 대변인 이스마일 바가이는 향후 며칠 내에 미국 측과 어떤 수준의 협상도 예정돼 미국이 혼자 얘기한 거였어. 야 이란이 협상을 간청하고 있다. 어제 제가 찐따 같아 보인다 그런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취소합니다. 난 몰랐지. 그래갖고 절대 제라너 큐슈너 스티브 위트코프 안 만남. 이란 사람들은 안 만나고 저 중재인들하고 만날 거임. 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쿠슈너 위트코프는 도하에 도착했지만 이란과의 직접 회담은 없을 거. 카타르에서 카타르가 중재자가 될 수 있나? 이란이 반격에 나서며 수천 개의 미국 관에 대해 위협을 가했다. 우리는 지금 반격할 거임. 니네하고 그거 얘기할 그 기분 아님. 너네 막 협상 어기고.
이러한 국회의장 반박, 갈리바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 각서에 따른 자금이 미국 농부들로부터 곡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말이 우리는 그런 적 없음 그런 거죠.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미국의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지난번에 자기 할아버지와 함께 그 순교한 그 이란의 그 최고 그 종교 지도자 손녀인데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순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나이가 안 됐잖아요. 이 아이만이라도 이 부모하고 함께 빵카에 가서 숨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예? 순교는 할아버지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얘는 기회를 주세요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오바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란에서 임마 내가 그냥 했던 거 그대로 하고 그 협정 깨지만 않았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더 나빠졌잖아 트럼프 무능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협상 타결 양해각서는 시간을 벌기 위한 끝없는 협상일 뿐 영구적인 합의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벌고 이란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러시아가 이 휴전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랑 마찬가지인데 이란 국민들이 전부 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빠삭한 건 아니에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휴전 협상을 한다. 그럼 전쟁이 끝날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끝나는 줄 알고 있었던 이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그럼 이란 정부에게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나 전쟁 끝나는 줄 알고 투자도 해놓고 지금 가게도 차려놨는데 전쟁 나서 부서졌잖아. 원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왜 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란은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대공 미국이가 부족해서 잠깐 휴전하고 중국에서 가져온다던가 그런 게 사정이 있었겠지만 별로 좋은 그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자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자국에서 미국 본토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을 덜 받아요. 관심조차 없어요. 미국인들은. 하지만 이란은 자국에서 폭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쟁 끝나는 줄 알았다가 다시 시작되면 실망하는 이란인들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노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대법원은 출생에 따른 시민권 제도를 지지하며 미국의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원정 출산 계속되는 건가? 근데 미국도 이제 앞으로 징병제 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짐승의 표 강요할 것 같아요. 그 스위프트 제재가 그거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러시아가 달러가 은행 계좌에 있어도 스위프트 제재하니까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거를 가장 즐겨 쓰는 애들이 미국하고 서유럽이에요. 나토 국가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즐겨 쓰는 방법이 매매 못하게 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서유럽이 가장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별로 그쪽 시민권 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도 않고. 충격적이야. 독일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건가? 한 독일 언론들이 독일 국영철도의 고장난 에어컨과 민원 열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는데 검열을 당했어. 열차가 덥고 불편하다고 붐볐다고 말한 것뿐인데 독일인들은 독일 철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모양이야. 그가 겪은 나쁜 경험에 대한 진실을 말했는데도 말하지. 정말 어처구니 없어. 이런 폭력적인 혐오 발언도 아닌데 정말 그런 건가? 보세요. 서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파시즘 국가로 변모하고 있잖아요. 종교를 강요하려면 민주주의에서는 안 돼요.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고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짐승의 표거든요. 종교를 강요할 수 있으려면 뭐예요? 공산당 아니면은 파시즘인데 공산당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니까 당연히 종교 강요를 못하지. 그럼 뭐예요? 파시즘이잖아요. 지금 파시스트예요. 얘네들 사회를 파시즘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왜? 종교 강요하려고.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에 얘기하잖아요. 계속 걔네들 현금 없는 사회에 매매를 못하게 하려면 현금이 있으면 현금 거래하면 매매를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화폐를 현금을 없애고 그 전자화폐로 다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만 하게.
네덜란드 경찰은 폭동을 일으킨 이민자 소년들을 구타하기 위해 거대한 곤봉을 든 거구의 금발 여성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파시즘화 시키려면 일단 혼란이 와야 돼요. 혼란이 오면 이런 폭력행위가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행위가 정당화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파시즘 그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작용, 반동 형성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동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단 혼란을 조장하는 거죠. 선녀와 나무꾼처럼 그냥 나무꾼이 정직하게 선녀한테 청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냥 나무꾼이고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고 가난뱅이에다가 나무를 지어서 저 산에서 나무를 해서 장작을 파는 그런 사람인데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선녀가 미쳤니? 지금 나한테 줄 서 있는 왕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키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내가 너 따위랑 왜 결혼을 해? 행! 하고 날개옷을 타고 날아가 버렸겠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일단 몰래 옷을 감추고 자기가 감춘 거 아닌 것처럼 하고 쓱 나타나고 무슨 곤란한 일이 계십니까? 옷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 옷이라도 겉옷이라도 걸치고 우리 집에 일단 가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러고선 바로 그냥 아스바리. 지금 이런 작전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하면은 안 되니까 사기 수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베네수엘라는 오늘도 계속 복구 작업 중이고요. 네, 미국이 또 900명 이상의 군병력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나무꾼 잘해라.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서 네,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발견한 영상인데요. 이 사람이 UFO를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했는데 성경에 옛날에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 나타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면 다 UFO야. 지금으로 해석하면 UFO라니까 하나님 천사들이 막 무슨 수레바퀴 안에 수레바퀴 갖고 손이 숯불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 구절 막 보여주면서 그게 임마 지금으로 하면 UFO야. 그러니까 UFO를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본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잖아요. 이제 가짜 예수 재림시킬 거예요. UFO 타고. 그리고서는 매매를 금지하겠지. 그 UFO 종교를 안 믿으면. 그 UFO 타고 온 예수가 그 어떤 종교를 제시하겠지. 그거를 이제 믿으라고 하겠지.